자, 문 닫고 오시오. 대체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좌우 극한을 꼭 확인해야 되는데, 좌우 극한을 확인해야 되는 게 분수함수,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조건부 함수, 어떤 두 함수의 합차, 곱, 나누기, 합성함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서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끊어져 있는 불연속 함수일 거란 얘기인데, 지금 뭘 하냐면 여기서 그래도 중요한 게 이거는 어차피 나누기도 곱의 형태니까 얘가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곱이랑 합성함수 좀 특별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문제가 저 합성함수의 극한은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거야. 11쪽으로 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잘 봐. 너네가 합성함수의 극한이잖아.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 y는 fgx. 자, 이거의 극한을 볼 건데, 이것의 극한. 그러면 x가 변함에 따라서 gx도 변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맞지? 근데 만약에 봐봐. 얘 봐봐. gx가 요렇게 그래. 얘가 y는 gx야. 그래서 자, 얘가 y는 gx인데, 자, 리미트 만약에 내가 x가 a로 갈 때 fgx를 그린다라고 해볼게. 됐어? 자, 그러면 a가 여기 어딘가에 있고, 자, 여기가 그냥 b라고 놓자. 됐죠? 그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성함수의 극한은 좌우극한 나눠 안 나눠? 반드시 나눠야 돼. 알겠죠? 그럼 얘 봐봐. x가 a의 큰 쪽으로 갈 때 봐. 이거 나눠야 돼. 나눠야 된다. 합성함수는. 나눠야 돼. 자, a의 큰 쪽으로 가. 그러면 g가 이렇게 쫓아가니까 어디로 가죠? a의 큰 쪽으로 가면 gx는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 b로 가지. 얘가 어디로 간다고? b로 간다. b. 근데 봐봐. f 입장에서는 다시 얘가 x 역할을 해. 얘가 b로 가. b로. 얘가 그럼 봐봐. 만약에 f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돼 있어. 됐냐? 이해가? 그러면 봐봐. a가 a 우극한으로 갈 때 g는 b로 가. b로 가. 근데 그럼 얘가 b로 가. 얘가 b로 가. b로 접근해. 그죠? 내가 b로 접근하는데 f 입장에서 b로 접근하는 게 경우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잖아. b의 큰 쪽으로 접근하는지 작은 쪽으로 접근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x가 a의 큰 쪽으로 갈 때 이렇게 쫓아가니까 y 값이 b로 접근하는데 b의 큰 쪽에서 접근해, 작은 쪽에서 접근해? 큰 쪽에서 접근하죠. 그러니까 얘는 b의 큰 쪽에서 접근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b의 큰 쪽에서.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그걸 기호를 했을 거야. f b의 큰 쪽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렇게 극한을 보겠다는 얘기야. 얘가 fx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봐봐. 그 다음에 a의 자극한 이렇게 가지. 그럼 이걸 쫓아가지. 얘도 b로 가긴 가. 근데 함수값은 꼭 그 b로 갈 때 b의 큰 쪽인지 작은 쪽인지까지도 구분해서 써줘야 돼. 그럼 얘는 b로 가까이 가는데 b의 작은 쪽에서 접근하죠? 그래서 얘는 b의
작은 쪽으로 접근해. 그래서 얘를 내가 나중에 기호로 B 마이너 이렇게 쓸 거야. 그럼 나는 FB의 자극한을 구하는 거야. 알겠죠? 자, 봐봐. 내가 이거 그림을 대충 그냥 하니까 모르겠는데 거기 봐봐. 내가 그 68번 볼게. 자, 이 그래프가 F야. 자, 얘는 지금 특정한 우극한만 구하라 해서 이게 만약에 이게 없으면 너는 자극한 다 구해야 된다. 알겠어? 자, 얘부터 얘. 우극한. 자, 얘 봐봐. 이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이렇게 가. 이 그래프가 F야. 지금 내가 그려놓은 게 FX야. 그러면 이것 쫓아가자. 어디로 접근해? Y 값은 1이지. 근데 1에 잘 봐. 이 노란색 분필의 Y좌표의 흐름을 봐봐. 1의 작은 쪽에서 접근하죠. 이렇게 접근하니까 맞아. 그지?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잖아. 그럼 이거를 1마 이렇게 쓰겠다고 내가. 이해가? 그럼 이제 나는 이제 F1마를 보는 거야. 그러면 F1의 자극한 보자는 거야. 그럼 F1의 자극한 여기지. 1의 자극한 어디로 가? 이것 쫓아가니까 어디로 간다? 0이지. 그래서 0이 나. 자, 하나 다시 해볼게. 자, 해보자. 0의 자극하냐. 자, 이 안에 거 먼저 보는 거야. 안에 거 볼 때는 Y 값이 어디로 접근하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봐줘야 된다고. 자, 0의 자극한. 0이 오지. 이 자극한. 이렇게 가. 그럼 이거 쫓아가잖아. 어디로 가까이 가? 0. 근데 0의 큰 쪽에서 접근하는 거 보이지? 그럼 얘는 0 플러스라고 쓰라고 할까? 그럼 나는 이제 F0 플러스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럼 0의 우극한 뭐라는 거야? 자, 0 여기 있지? 0의 우극한 어디로 가? 이거 쫓아가면 어디로 가? 1이네. 네, 1이야. 그래서 0 더하기 1은 보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럼 너는 72번을 하면 돼. 72번. 이거는 72번.
했니? 볼까? 자, 볼게. 얘 보자. 자, 0의 우극한. 자, F 0의 우극한. 0이 있어요. 0의 우극한 이렇게 가죠. 그럼 이거 쫓아가잖아.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하는데 마이너스의 큰 쪽, 작은 쪽. 큰 쪽이죠. 얘가 마이너스의 큰 쪽이라. 그럼 나는 이걸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나는 F 마이너스를 우극한 보는 거야. F 마이너스를 우극하니까 어디로 쫓아가? 0이네. 이거 0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보자, 얘. 자, 얘는 어떻게 돼? 0의 자극한. 0의 자극한 이거 쫓아가지? 그럼 이렇게 가지? 그럼 1의 큰 쪽, 작은 쪽. 1의 작은 쪽이죠. 됐어? 그러니까 얘가 1의 작은 쪽이야. 그럼 F1의 자극한 되는 거죠. 그럼 1의 자극한 어디로 가? 1의 자극한 가니까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맞냐?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는데 1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럼 기억은 틀렸지. 자, 니은 보자. 니은. 자, 니은. 자, 니은은 자, 얘 봐봐. 얘는 0에 우극한 F0에 우극한 어디로 가? F0에 우극한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 1의 큰 쪽, 작은 쪽. 큰 쪽이지? 그치? 마이너스 위쪽에 접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의 큰 쪽이야. 그럼 마이너스 여기자 마이너스의 큰 쪽 가면 어디로 가? 이렇게 쫓아가니까 뭐야? 1이죠. 이해가지? 자, 얘 볼게. 0의 자극한 F0의 자극한 이렇게 가지. 그럼 이렇게 가니까 1의 작은 쪽이네. 그럼 얘는 1의 작은 쪽. G1의 작은 쪽 이렇게 돼. 1의 작은 쪽 어디로 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1이네. 그럼 얘는 맞네. 됐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 자, 디귿 보자. 디귿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gx야. 됐죠? 자, 그럼 얘 봐봐. 리미트 x가 0의 큰 쪽으로 할 때 fgx랑 리미트 x가 0의 좌측으로 할 때 fgx. 이렇게 잘 이거는 봐봐. 얘들아, 얘는 큰 쪽이죠. 큰 쪽이다. 자, 큰 쪽이면은 어디에 큰 쪽? 0의 큰 쪽. 얘들아, 0의 큰 쪽이야. 이렇게 가. 그럼 얘는 이렇게 가잖아. 그럼 뭐야? 이건 뭐야? 어디로 가까이 가? 1로 가까이 가지. 근데 얘는 1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뭐야? 그냥 1인 거야. F1이야. 왜냐면 봐봐. 이게 좀 전이랑 뭐가 다르냐면 얘 봐봐. 아까 이거 같은 거 봐봐. 이렇게 가지. 그럼 이렇게 가잖아. 그럼 Y 값의 흐름을 봐봐. Y 값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마이너스로 가까이 가. 마이너스의 큰 쪽으로 가까이 간다고. 그치? 근데 얘는 봐봐. 이렇게 가. 그럼 이거 쫓아가자. 그럼 니네 이 분필에 있는 y 값이 뭐야? 1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다 1이야. 그래서 그냥 1이라고. 그럼 얘는 1에서의 함수값 보는 거야. 1에서의 함수값이 얘가 그래서 1이야. 이해가? 됐지? 하나 더 해볼게. 저기 자극한. 그럼 0의 왼쪽으로 가. 0의 왼쪽으로 가네. 그럼 이 그래프 쫓아가는데 이 그래프의 y값이 그냥 1이잖아. 그죠? 1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1이니까 그냥 얘는 F1일 거야. 맞죠? 알겠지? 됐어? 중요하다. 근데 일단 그 위에 71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거기 보면 리미트 x가 0의 큰 쪽으로 할 때 이런 표현법 있죠. 이런 거는 fx가 x축 1만큼 평행이동하는데 평행이동하지 말고 아까 내가 그래서 알려줬어. 제발 0의 큰 쪽으로 가지. 그럼 0.000001이야. 너 0.000001 빼기 1은 뭐야? 마이너스 0.9999 그치? 맞잖아. 마이너스 0.9999 이렇게 가지. 그럼 얘는 결국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의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큰 쪽이죠.
얘는 그냥 F-의 큰 쪽인 거야. 수치 대입법으로 풀라. 선생님 너무 헷갈리는데 그럼 헷갈리면 이렇게 해. 그래프 평행이동에서 푸는 거 아니야. 0의 큰 쪽으로 가잖아. 0의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 x가 그럼 0.00001이잖아. 그럼 그냥 0.1 넣어. 0.1 넣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 0.9잖아. 그럼 마이너스 0.9를 보면 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0.9는 여기 있네?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큰 쪽이네. 이렇게 판단하라고. 알겠어? 이해가지? 됐지? 그래서 지금 좌우간 나누는 거 다 한 거야. 알겠죠? 다 한 거다. 자, 곱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합성함수가 워낙 특이해서 그래. 알겠지? 곱의 형태가 나오고 좌우간 나오고 하면 되네. 따로따로 보면 돼. 어렵지 않지?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하나 한 거야. 한 종류 한 거야. 두 번째는 성질. 내가 성질 1이라고 쓸 거야. 자, A로 갈 때 fx가 수렴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수렴해. 얘 수렴값을 수렴한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그거를 내가 그냥 수렴하니까 그걸 그냥 알파 베타라고 쓸게. 알겠죠? 자, 그 수렴값을 알파, 그 수렴값을 베타라고 쓰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쓸까? 뭐 이꼴 알파, 이꼴 베타 이렇게 쓰자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어떤 두 함수의 합 또는 차는 각각의 함수를 극한으로 보낸 후에 합차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돼? 알파 뿔마 베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자, 리미트 x가 a로 가. 두 함수를 곱했어.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요렇게 간다는 얘기는 알파 곱하기 베타. 됐죠? 자,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배. k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극한값을 구하고 그 앞에다가 k를 곱하면 된다고. k 알파가 되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어떤 함수. 자, 얘를 나누면 얘가 리미트 fx 나누기 리미트 gx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베타분의 알파. 네, 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이게 중요하다. 됐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 성질 진짜 중요하거든. 너무 당연한 건데 너네가 이걸 언제 쓰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성질의 포인트는 뭘까? 내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이 성질의 포인트는 뭘까? 태우다 뭘까? 이 성질의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 오늘 7월 17일이지. 8월 그때 14, 15, 17 쉰다 그랬지? 나는 14, 15, 16, 17. 14, 그러니까 토일, 월, 화, 쉬거든. 그날만 기다리고 살고 있어.
그리고 그거 지나면 이제 추석 기다리는 거. 아, 근데 추석 별로 안 왜? 아니 너네 시험도 난 시험이 없지만 근데 나는 추석 명절은 좀 힘들어.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어. 그거 끝나면 그리고 10월 그 3일 10월 9일이 한글날인가? 그날도 쉴 거야. 그날이 금요일인가 그거. 10월 3일 토요일이야. 5일은 아니죠. 이제 그거 끝나면 쉴 게 없어. 크리스마스 우리는 안 좋아. 한 달만 먹지. 그래서 어쨌든 이게 포인트 뭐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렴할 때만 리미트가 분배가 된다는 얘기야. 수렴할 때만 리미트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이거 분배 못해. 근데 너희도 분배해서 풀어. 그게 문제인 거야. 알겠지? 둘 중에 하나가 수렴을 안 해. 그럼 이 상태로 극한을 구해야 되지. 이걸 각각 분배해서 너희들이 절대로 극한값을 구하면 안 돼. 포인트는 수렴할 때가 포인트가 아니고 수렴하는데 리미트가 분배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알겠지? 알겠어?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제 풀 때도 중요한데 이 성질을 이용해서 너네 이제 내신에 뭐가 나오냐면 참거진 문제가 나와. 내가 지난번에 참거진 문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안 했을 거야. 내신에만 나오거든. 임팩트 이렇게 한 두세 개 딱 나오거든. 해주면 까먹어서 내가 안 했어. 지금 해줘도 까먹겠지만 오늘은 이번에는 해줄 거야. 내신이니까. 알겠지? 자, 너네 이 네 가지 성질을 성립하지 않는 명제가 있으면은 다시 잘못했다. 명제 중에 네 가지 성질이 성립을 만나면 그 명제는 무조건 틀린 거야. 무조건 틀린 거야. 왜냐면 명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알려면 틀리면 무슨 예가 있어? 어떤 명제가 틀렸대. 무슨 예가 있어? 반례가 있잖아. 근데 이제 생각해봐. 내가 시험장에 딱 들어갔어. 근데 이 명제가 틀린지 맞는지 모르는데 막 반례를 찾고 있어. 반례가 나와? 만약에 참이랑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반례를 다 외울 수 없을 뿐더러 워낙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하는 풀이를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잘 들어. 자,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 거기 내가 12페이지 잠깐 건너뛰고 13페이지 봐. 이 13페이지는 진짜 내신에만 나온다. 알겠죠? 내신에 반드시 나와. 알겠어? 수능이나 모의고사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반드시 나와. 다 참거진 문제지? 내가 하나 보여줄게. 알겠죠? 자, 하나 보여줄 텐데, 자, 뭘 보여줄 거냐면, 거기 79번을 잠깐 보자. 79번. 자, 이거 79번은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봐봐. 야, 리미트 F가 존재하고 리미트 F 플러스 G가 존재해. 그치? 그럼 너네 잘 들어. 뭘 보냐면, 잘 봐. 표현 잘 봐야 돼. 야, 얘가 존재하고 얘가 존재하지. 그치? 그럼 이 네 가지 성질은 사치연산이야. 덧셈, 플렉셈, 곱셈, 나눗셈, 실수해. 알겠어? 잘 봐. 너네 이거랑 이거 가지고 사칙 연산을 적용해서
이 G를 만들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만들 수 있어 없어? 어떻게 만들어? 얘에서 얘 빼면 되지. 그치? 그러면 얘는 무조건 맞아. 이 명제는 무조건 참여야. 그 근거는 이 성질 때문에 그래. 왜냐? 어떤 함수가 수렴해. 그럼 사칙 연산을 통해서도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리미트가 분배가 되니까. 알겠지? 내가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얘가 수렴해. 그럼 나는 g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fx 더하기 g 마이너스 f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치? 이해가? 그치? 그럼 내가 리미트 f 더하기 g 빼기 리미트 f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얘는 각각이 수렴하잖아. 맞아 안 맞아? 수렴하기 때문에 원래 분배가 된 거라고. 각각이 수렴한 거기 때문에 분배가 됐으니까 분배가 되기 전에는 f 더하기 g 마이너스 f 이거였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g가 나오잖아.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한데 분배가 되잖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가? 됐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고 잘 봐. 내가 이렇게 해볼게. 내가 얘를 그냥 hx라고 쓸게. 이거를 그럼 리미트 hx가 존재해. 잘 봐. 자 이렇게 썼어. 얘가 존재해. f가 존재해. 근데 나는 g가 궁금해. 그럼 g만 냅두고 넘겨.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리미트 취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봐봐. 얘 수렴한다 안 한대? 내가 저 h라고 썼으니까 수렴해야 돼. 수렴하지? 아니 얘 수렴한다며. f 더하기 g가 수렴한다며. 근데 f 더하기 g는 h라고만 쓴 거 보니까 h 수렴하지? 수렴하지? f 수렴한다며. 그럼 리미트 분배되네? 그럼 리미트 hx 빼기 리미트 f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값이 수렴하겠죠. 그래서 수렴하는 거 빼기 수렴하는 거니까. 그치? 얘가 뭐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한다고 하면 g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빼기 g가 되겠지.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지. 됐어? 그거를 내가 아까 처음 어떻게 설명했어? 야, 두 개가 수렴해. 이거 사칙 연산을 통해서 얘 만들 수 있는지 봐봐. 만들 수 있는 무조건 참이야. 알겠지? 사칙 연산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참이야. 됐어? 자, 얘 보자. 수렴한대. 그럼 이거 두 개 사칙 연산해서 얘 만들 수 있는지 봐봐. 우선 디귿부터 보자. 야, 이거 두 개 수렴한대. 이거 두 개 사칙 연산해서 얘 만들 수 있어 없어? 어떻게 만들어? 이거 두 개를 모아보면 돼. 곱하면 돼. 그럼 참이라고. 이해가 안 가? 가지? 그러면 오케이. 이거 맞아. 이거 맞고. 자, 이거 봐봐. 이거 두 개 사칙 연산해서 얘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만드는데? 뭐에서 뭐 나누는데? 앞에서 B를 나누면 되지. 근데 조심해. 나누는 거. 단 내가 F 나누기 G분의 F를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리미트 이해가? 근데 얘가 0이 되면 안 돼.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은 없어. 그냥 수렴한다. 그게 0으로 수렴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알겠지? 사칙 연산을 통해서 만들 수 있으면 다 참이야. 근데 나누는 것만 조심하면 돼. 나눠서 만들어질 때는 그 나누는 극한값이 수렴값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으면 참인데 그런 말이 없이 수렴한대. 그럼 걔는 틀린 거야. 왜? 걔가 뭘로도 수렴할 수 있으니까. 0으로 수렴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자, 그 밑에 80번 봐봐. 기억 봐봐. 기억. 해볼까? 기억. 자, 리미트 f 더하기 g가 수렴하고 리미트 f 마이너스 g가 수렴하면 리미트 f도 수렴하고 리미트 g도 수렴하고 이게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수렴한대. 그러면 사칙 연산을 통해서 얘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두 개를 뭐 하면 되니까? 더하면 되니까.
이 두 개를 빼면 얘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기억을 만드는 거라고. 나누는 것만 조심하라고. 나누는 것만. 알겠냐? 자, 니은 볼게. 니은 보자. 디귿 보자. 디귿부터. 야, 리미트 f가 존재해. 리미트 g분의 f가 존재해. 그럼 리미트 g도 존재합니까? 물어봤어. 얘 맞아, 안 맞아? 어떻게? 얘네 두 개 사칙연산에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하면 돼? 뭘 나누면 돼? 얘에서 얘를 나누면 돼. 그럼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된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얘가 분모로 가니까 얘가 0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 참이야. 근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거야. 거기 단이라고 해놓고 있죠? 그게 없으면 틀린 거야. 그게 요 79번의 디귿이다. 79번의 니은이었어. 알겠냐? 자, 그럼 니은 볼게. 리미트 f와 리미트 g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데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대. 그럼 리미트 f분의 g도 없냐 물어보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저 사칙 연산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존재해야 돼.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는데 이게 명제라고 했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려면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야. 대우도. 그러니까 얘 대우로 바꿔. 알겠죠? 자,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어? 자, 리미트 f분의 g가 수렴하면, 알겠어? 수렴하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럼 그걸 반대니까 리미트 f가 수렴하거나 리미트 g가 수렴합니까로 바꾸면 되겠지. 됐죠? 그러면 얘도 만만치가 않거든. 근데 니 잘 봐. 이렇게 보면 돼. 이게 가정이 되니까 얘가 수렴한대. 그죠? f분의 g가 수렴한대. 그러면 저 사칙 연산을 통해서 f랑 g를 얻어낼 수 있어 없어요? 얘는 못 얻어. 봐봐. 니네 여태까지 봐봐. 수렴하는 게 두 개는 있어. 조건은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를 사칙 연산을 통해서 하나를 구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얘는 조건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 이 하나 가지고 f랑 g를 어떻게 뜯어? 적어도 식이 하나 더 있어야지 뭐 두 개를 곱하든 나누든 더하고 빼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조건 자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 사칙 연산이 아예 안 만들어.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무 가라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너무 이거는 너무 대충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야.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여러 개가 나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마치 이거랑 똑같아. 야 x 곱하기 y가 3이면 x는 1이고 y는 3이다. 이거 맞아 틀려? 틀린 거잖아. 3 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고. 왜냐면 얘들아 이걸 너네가 이 명제가 진짜 많거든. 내가 예를 하는 신성고는 이 명제를 한 100문제를 줘. A4 문제가 다 다른 거. 거기서 돼. 그러면 100문제 중에 진짜 못해도 50개는 다 거짓일 거 아니야. 그럼 그 50개의 너네가 발레를 다 외울 수 있어? 못 외워. 못 외운다고. 발레가 쉬운 것도 아니야.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니은의 발레가 뭐가 있는 줄 알아? 봐봐. 니은의 발레가 뭐냐면 F라는 함수는 이제 조건부 함수로 만들어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F라는 함수 이렇게 돼 있어. 1 마이너스 이게 F야. 알겠죠? 얘가 F야. 구멍빵 뚫을 거. 그래서 자 G라는 함수는 1 마이너스야.
그래서 여기 봐봐. 0의 우극한 얘 1로 가고 얘가 두고 마이너스로 가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얘 1로 가고 마이너스로 가니까 0의 자극한 G는 1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해. 근데 얘는 0에서 수렴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발레를 얘는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지. 못 찾아. 그래서 내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수렴해. 그럼 상식 연산을 통해서 나오면 그 명제는 참이라고. 나눌 때만 조심하면 돼. 근데 얘처럼 이게 가정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 뭐뭐 신면 점이 가정이네. 가정 가지고 얘 만들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상식은. 근데 얘는 얘 그냥 이 하나의 수식 가지고 문자는 두 개인데 못 만들잖아. 못 만들면 그 명제는 틀린 거라니까. 못 만든다는 케이스가 여러 개 있다고. 못 만든다고. 알겠지? 발레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이거 말고도 발레가 많을 거야 또.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이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진짜 나오던 것만 나와. 이거 진짜 79, 80은 정말 많이 나오는 거거든. 꼭 알고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거기 한 가지 유형을 더 하고 잠깐 쉴게. 그 왼쪽 볼게. 왼쪽 제가 성질 1이라고 해놨잖아. 성질 2가 있다. 2 알겠지? 그럼 이따 할 거야. 그 왼쪽에 73번 잠깐만요. 73번 잠깐. 지금 아무런 정보도 없어. 그죠? 그냥 F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네. 무한대로. 그러면 정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성질 써서 구하라는 얘기야. 결국엔. 됐지?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F는 발산해. 그죠? 근데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너 이거 이렇게 분배가 안 된다고. 이게 이거 의미가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분배가 안 된다. 분배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럼 내가 얘는 알잖아. 얘를 얘가 1로 수렴해. 근데 얘가 발산하니까 분배 안 돼. 이거 절대 분배하면 안 돼. 알겠지? 각각이 수렴할 때만 분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그냥 얘를 통으로 그냥 hx라고 쓰자. 그러면 얘들아 리미트 hx는 1로 수렴하는 거야 이제 x. 그죠? 근데 내가 뭘 h라고 썼냐면 fx 더하기 gx를 h라고 썼다. 됐지? 자, hx는 fx 더하기 gx를 h라고 쓴 거고, 자 얘는 수렴해. 맞아? 근데 얘는 무한대로 가. 내가 모르는 건 g 하나야. 그죠? 내가 모르는 건 g는 극한 몰라. 얘는 그래도 무한대 간다라는 건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g를 f랑 h로 바꿔라. g를 f랑 h로 바꿔. gx를 hx-fx로 바꾸고. 이해가지? 됐죠? 그럼 여기 g 자리에다 넣어라. g 자리에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6fx. 그렇지? 6f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배에 gx 대신에 hx 빼기 fx 이렇게 쓰자고. 됐죠? 자, 얘도 2fx gx 대신에 hx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자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선 계산부터 해볼게. 여기 6fx가 있고 플러스 3fx에 9fx가 있어. 마이너스 3hx 이렇게 쓰자.
됐죠? 이해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fx, 2fx 뭐가 돼? fx 있지? 그 다음에 hx가 있다. 여기까지 해가. 이제 내가 물어볼게. hx의 극한은 어디로 간다고? 1로 간대. 근데 f는 어디로 가? 무한대 빼기 상수는 뭐야? 그냥 무한대야. 그죠? 얘는 무한대야. 그래서 분자 분모를 f로 나눠. f로. 자, 리미트 오른쪽에서 내 마음대로 수식 내 마음대로 바꿔도 돼. 식만 안 바뀌면. 알겠죠? 식 조작은 무조건 가능한 거야. 자, 근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 분모를 f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는? 9 마이너스 3 뭐가 돼? 여기가 fx분의 hx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fx분의 hx 되지? 됐어? 물어보자. 야, 얘 어디로 간다고? 얘는 어디로 간다고? 그러면 아까 무한대분의 1 0 이걸 극한이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이걸 극한이 0으로 가는 거야. 그치? 수렴하지? 그럼 이제 리미트가 분배가 된다. 왜냐면 상수의 극한은 그냥 상수야. 그러니까 분배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9 마이너스 3 곱하기 0 나누기 1 더하기 0 이렇게 되니까 답은 분배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조건들이 있으면 F를 나눠야 돼. 알겠죠? 무한대로 가는 조건들이 있다면. 오케이? 됐지? 그리고 잘 들어. 무한대로 가는 건 나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수렴한 데는 그거를 무조건 h라고 놓고 하나의 함수로 놓고 푸는 게 나아. 하나의 함수로 놓고 잘 들어. 그럼 얘는 h라고 놓는 순간 1로 수렴하는 거잖아. h는 그 문제에서 조건에서 아예 조건 자체가 없는 그런 함수들이 있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g를 바꿔줘야 돼. 알겠죠? 그걸 꼭 기억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거기 만약에 75번 잠깐 몰라. 우리 75번만 하고 잠깐 쉬자. 75번 보자. 자, 이것만 하고 싶게. 자, 봐봐. 자, 얘는 항상 수렴하는 덩어리가 중요한 거야. 수렴하는 게. 그럼 얘는 이게 수렴하잖아. 이게 수렴하잖아. 얘도 이게 수렴하잖아. 각각은 수렴하는지 모르잖아. 물론 1로 가면 2로 수렴하는데 얘 모르잖아. 그러니까 수렴하는 덩어리를 문자로 바꾸라고. 내가 얘를 hx라고 쓰자. 알겠죠? 수렴하는 덩어리를 바꾸는 거야. 알겠지? 저 성질을 쓰려고. 자, 얘를 뭐 kx라고 쓰자. 그러면 리미트 hx는 3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kx는 1로 수렴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식에 h랑 k만 있으면 분배가 될 거 아니야. 이해가? 그렇게 바꾸겠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f를 h로 바꾸는 거야. 알겠지? 자, fx x 플러스 1 얘를 hx라고 했잖아. fx를 얘로 바꿔. 그럼 어떻게 돼? 따라서 fx는 뭐가 돼? x 플러스 1 곱하기 hx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마찬가지야. 얘가 kx잖아. 그치?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2x분의 gx인데 이걸 내가 지금 kx라고 놨잖아. 그럼 내가 g를 k로 바꿀 텐데 f는 요거를 바꿀 수 있잖아. h로. 그래서 다 얘랑 얘 극한을 아니까 f랑 g를 다 h랑 k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해가지? 자, 바꾸자. 여기서 gx는 뭐가 돼? fx
마이너스 2x에 kx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hx 여기 있잖아. fx 여기 넣어. 넣으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에 hx 마이너스 2x에 이거에 k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봐봐. 이걸 내가 요거다 넣을 거야. 요거를 여기다 넣을 거야. 됐어? 너희들 잘 생각해봐. 자, x가 어디로 가? 1로 가. 1로 가죠? 1로 가죠? 이해가? 1로 가잖아. 그럼 이게 어디로 가? 2. 수렴하네. 얘는 아까 어디로 가야 됐어? h가 1로 가면 3이네. 그럼 분배가 되네. 그죠? 이해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가 너무 길어서 안 쓰려고 했거든. 봐봐. 여기 F 자리에다가 이걸 쓰겠다고. 이렇게 됐어? 빼기 GX에 이거 쓰겠다고. 이렇게 됐냐? 그럼 봐봐. X가 1로 가. 1, 2로 수렴하지. H는 3으로 수렴하지. 다 수렴하네. 그러니까 다 분배가 되는 거야. 1, 2로 수렴하지. 여기 지워지네. 그죠? 마이너스 3이 지워지네. 이렇게. 지금 여기 분자 뭐 남아? 이거 마이너스에서 그냥 2x, kx만 남네. 분자가. 그럼 X가 1로 가면 어디로 수렴해? 2. 얘 어디로 수렴한대? 1. 그치? 그러니까 분배가 되니까 분자는 뭐야? 2죠. 이렇게 쓰라고. 이해가? 됐지?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다 1로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hx니까 얘 수렴하네. 2로 수렴하고 얘는 어디로 3으로 수렴하네. 그럼 얘는 결국 리미트 fx는 6으로 수렴하는 거였구나. 얘 대신 6 넣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gx 봐봐. 여기다 리미트 취해봐. 리미트 gx 이렇게 취해보라고. x가 1로 갈 때. 그럼 얘 어디로 가? 1로 가면 2, 1로 가면 3, 1로 가면 2, 1로 가면 1 이렇게 되니까 뭐야? 4. 그럼 리미트 gx는 그냥 4네. 그럼 얘는 6으로 가고 4로 가고 4로 간다는 얘기네. 이해가? 그럼 답은 뭐야? 2분의 12가 답은 5가 되죠.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얘들아. 알겠지? 다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극한값이 수렴하는 식이 있으면 그 덩어리를 다시 새로운 문자로 봐. 그리고 그 문자로 식을 다시 표현하면 돼. 이해가죠? 됐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